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본 기사 공유하려고 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인데요. 월수가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문제는 부인이 가사 도우미를 좀 쓰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허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커진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부부 일은 부부만 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자세한 속내는 몰라요. 그 분이 어떤 대화를 했고, 또 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건 허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사 제목만 봐서는요, 와, 월수가 거의 1,000만 원이 돼. 가사 도우미도 못 쓰게 한단 말이야? 그걸 허세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만 보면요, 남편의 잘못이 아주 명명백백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겠지. 잘 모아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고 미래 계획하자. 노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였다면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밑에 댓글들도요, 이와 비슷하게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통 그리고 자존감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 살다 보면 많잖아요. 의견이 대립되는 일, 첨예하게 갈등이 불거지는 일 많습니다. 소소하고요, 크고요. 근데 일상은 어떻게 보면은 요 작은 것들이 큰 일을,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퇴근해서 오면은 집안 정리, 식사, 거기에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 대화 어떻게 해야 소통이 잘 되고 자존감을 서로 건드리지 않을까. 우리는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또 자존감을 세워준다. 자존감을 높인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갈등을 없애는,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아요. 대화해 보셨겠죠? 당연히 여러 차례 해봤는데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청한 거겠지요. 그런데 대화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정해놓자고요. 사실 힘들 때는요, 말이 막 나와요. 막 나온 말은요, 새 장 밖을 날아간 새와 같아서 다시 불러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상대에게 갔기 때문에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건 있죠.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받은 상처가 없어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차선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이게 바로 대화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정해놓자고요. 몇 가지는 내가 말할 때 안 할 말은 절대 안 한다. 안 할 말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상대를 좀 어느 정도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말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이 어떤가. 누군가한테는요, 무슨 말을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3명 키우는 부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애들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며칠 간다. 그럼요. 사람마다 이 통증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요. 말에 대한 민감성이 다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기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무슨 허세야. 이런 면 있죠.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이 잘 키우고 집안일도 좀 도움받아서 내 시간을 좀 쓰고 싶다는데 그게 허세라고? 나도 버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한마디 가지고 있죠, 정말 부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 말, 상대한테 아프게 다가가는 말, 이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하지 않을 말이 어떤 것인가를 정해놓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투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는 것에는 컨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 걸 보니까요, 네 한마디를 네 칸에 내놓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네 할까? 빨리 일어나. 아, 네. 넌 늦었어.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 가지고 사람은 말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 말투 조심하자, 두 번째예요.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고와요. 그런데 상대한테는요, 저 말 속에 언중유골, 뼈가 있어. 나한테 새겨 들으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배려한다면, 첫 번째가 안 할 말 안 하는 거, 두 번째 말투 조심하는 거,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무언가 끝장 토론하듯이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대화를 잘 했는데도 풀리질 않네. 우리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거기에서 조금 물러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오늘 충분히 들었어. 자기도 내 얘기도 좀 생각해주고 우리 언제 또 얘기하자. 이렇게요. 근데 화가 나면요, 됐어 이러고 씩 일어날 수 있거든요. 됐어라는 건 뭐냐면은요, 되었다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대화에서는요, 말 그만하자,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말투하고도 약간 이게 좀 맥락이 비슷하죠. 살다 보면,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정말 밖에 내놓지 못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요. 세 가지 주의해서 얘기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잘 살자고 만난 거고요, 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을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했는지, 남편은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이 쟁점이 각 가정에선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의해서 하신다면 좀 더 발전적이고 괜찮은 사이가 되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서로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두 사이는요, 행복한 사람이고요, 소통이 되는 부부고요, 서로 말할 때마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지 않을 말 잘 생각하고, 두 번째, 말투 조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자존감을 올리면서 소통 잘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인데요, 밖에 새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녹음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할 때는요, 가끔은 참 시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점 차이고요, 내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요,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절대 하지 않을 말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게 입 닫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나쁜 뜻으로 폄훼하는 말들, 이런 말들 조심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소통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